1999년 전라북도 완주군의 아주 작은 마을 삼례에서 끔찍한 강도치사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요, 세 젊은이의 인생을 무려 17년 동안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수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명백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는데도 국가 권력이 어떻게 그걸 외면하고 짓밟고 심지어 묻어버렸는지에 대한 고발입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처럼 말입니다. 저희 시사이창 사건 기록실은 이렇게 흩어진 단서와 기록들을 다시 파고들어서 절대 잊혀서는 안 돼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사건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대체 어떻게 정말 평범했던 세 명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흉악한 강도살인범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경찰이 사건 발생 단 9일 만에 범인으로 딱 지목한 사람들입니다. 20살 임명선 그리고 19살이던 최대열, 강인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가난했고 배움이 짧았고 그중 2명은 지적 장애까지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힘도 능력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게는 가장 손쉬운 표적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났냐고요? 유일한 증거는 딱 하나,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은요, 거짓말하면 산에 퍼묻어버린다는 이런 끔찍한 협박과 무자비한 폭행 속에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경찰은 잠도 안 재우고 때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받아냈죠. 소년들은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행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자백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는 범인들이 아주 또렷한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고 증언했는데 삼례 3인조는 전부 전라도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모순이 수사 초기부터 그냥 다 무시돼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요, 현장 검증마저 완전히 조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범행을 재현하는 이 중요한 절차가 그냥 경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된 한편의 연극이었던 거죠. 나중에 당시 피해자의 사위가 개인적으로 찍어뒀던 이 홈비디오가 공개되면서 모든 게 드러났는데요. 영상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들한테 형사들이 막 네가 했잖아 빨리 해봐 이러면서 범행 동작을 하나하나 직접 지시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부실 수사라고 하기에는 이 사건 뒤에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진실 은폐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사법적 실수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검찰에 의한 적극적인 진실 은폐,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어떻게 묵살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 삼례 3인조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진짜 범인들이 부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사실 그 삼례 사건도 우리가 했다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주지검은 진범이 나타난 이 중대한 사건을 과연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다름 아닌 애초에 삼례 3인조를 기소했던 바로 그 최성우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겁니다. 자기 실수를 스스로 조사해서 바로 잡으라는 건데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최성우 검사는 진범들의 구체적인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억울한 새 청년의 인생보다 검찰 조직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과오를 덮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게 됩니다. 정말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영원히 묻힐 것만 같았던 진실은 17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17년. 여러분 17년입니다.
세 청년이 꼼짝없이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서 보낸 시간이고요. 국가가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들을 외면했던 시간입니다. 재심의 문을 여는 건요,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선 마치 영화처럼 세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진범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걸 고백했고요. 그리고 약촌호거리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조작을 증명하는 17년 전에 그 현장 검증 비디오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된 거죠.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법원은 마침내 삼례 3인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17년 8개월 만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죄 판결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빼앗긴 삶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정의의 저울은 보시다시피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국가는 소송 끝에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면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정작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경찰관과 검사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특히 진실을 덮었던 그 최성우 검사, 이 사람은 법원에서 개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정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죠. 이 끝나지 않은 정의를 향한 투쟁. 이 이야기는 최근에 배우 설경구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년들의 모티브가 되면서 억울한 옥살이의 현실과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깊게 각인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맞서서 잊혀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비극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패하도록 아예 설계된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죠. 사회적 약자를 손쉬운 표적으로 삼는 수사관행, 폭력으로 자백을 만들어내는 반인권적 수사, 진실보다는 조직의 안위를 우선하는 검찰, 그리고 이 모든 걸 막지 못한 사법부까지. 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이 견고한 시스템이 바로 이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삼례 3인조는 무죄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의 진짜 가해자들은 아무도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어하는 정의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